야, 정말 심각하네.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아니, 뭐, 못하겠다. 최근에 부동산 대토론회였나요? 그때 여러 분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들. 그때 인터뷰도 나왔었고, 제가 그 당시에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돌아다니는 거, 제가 이분은 그때 발언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야, 이거 정말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특히나 젊은 청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도 아니고. 열심히 경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부를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런 생각이나 이런 발언을 했다? 제가 여기 전문을, 누가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나 저도 나중에 제 자녀가, 제 애들이 그쪽으로 혹시나 빠질 거를 대비를 해서 아니면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물론 제가 뭐 현자니 뭐 성인 혼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20대 청년이 왔습니다. 국립대학교 3학년이라 그랬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만 잘 들어보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화내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건데요. 한 80%는 틀렸죠. 20%는 뭐 인정할 수 있고 이해는 가죠. 공감도 가고. 자,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 성실하게 일을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 다니신 분들, 뭐 제가 사업을 하신 분들, 저처럼 자영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대부분 일을 하실 겁니다. 또 저축, 선저축을 하든 아니면 쓰고 남은 돈을 후저축을 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다. 왜 사람이 불공정한 구조지라고 했더니 서울에 부모님이 자가 집이 있는 청년과 본인인지 뭐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모님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주거비가 적게 들고 이제 올라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돈, 내가 돈이 별로 없으면 어떤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어떤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보면 다 어떤 서울에서 너무 주거비가 원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원룸이 아니고 고시원 이런 데 들어가서 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식비, 주거비, 뭐 교육비 다 지원해줘야 되고 출발선부터 다르다. 이건 맞죠? 이 문장만 맞습니다. 서울에 부모님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이 다른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고소득자분들이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를 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또 대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고 4억밖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고소득자 그 전에 이제 대출 규제 없을 때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옆에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20년, 10년 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을 때 집을 대출받아서 사서 열심히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원리금 갚아 나가는 분도 많을 거란 얘기죠. 지금 뭐 50억대다 60억대다 그 금액이 알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코인 투자를 성공했던 주식 투자를 성공했던 여러 가지 뭐 집에 돈이 많던 이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했던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대한 불로소득 여기서 틀렸죠. 이 완전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이 학생이 뇌 속에 그냥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금수저, 모든 내가 돈이 많고 모든 땀 흘려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만 막대하게 이런 서울 부동산만 소유한다라는 아주 썩어 빠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서울 부동산 사신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아닌 분도 있겠죠. 열심히 내가 돈을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줬다거나 돈을 많이 버신 사업 동사 내가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코인을 옛날에 투자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막 10몇 년 전에 묻어놨는데 돈이 확 올라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투자만 돼. 투자. 저도 투자를 하고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그러면 야 너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만 근로소득으로서만 돈을 벌어.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가 돈을 벌고 월급을 저처럼 뭐 자영하시는 분들은 매출 올리던 아니면 근로소득을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야 너희는 앞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풀리고 있고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M2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을 사야 된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대부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이 그렇게 제 추측컨대 그런 교육을 했더라면 이 학생이 절대 이것을 불로소득을 할 수 없는 거죠. 불로소득. 부동산을, 특히 아파트를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할 것 없이 한 채를 내가 임장 다니고 공부하고 어딜 사야 되나 막 현장 돌아다니고 체크하고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고 이것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사는 것이, 특히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해보지 않은 것들, 본인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딱 봤더니 나는 지방에서 국립대학 다니는데 근데 저 지금 딱 봤더니 막 서울에 수십억 대 아파트를 가진 또 거기 부모의 거기에 집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주거비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불로소득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본인이 증명할 수 있나 이거를? 아니 그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옛날처럼 지방에서 올라와서 못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돈 모아서 수십 년간 모은 돈을 청약해 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든 뭘 건물을 사든 투자를 열심히 했던 뭐 주식을 했든 코인을 했든 간에 열심히 본인의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합니다. 리스크를 안고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집주인의 책임. 맞죠? 또 내가 샀는데 대출이 그때는 뭐 별로 금리가 높지 않았는데 금리가 만약에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도 원리금이 갚아나가는데도 올라가고 저도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2020년, 21년 지나가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금리도 2배, 3배 오른 그런 시기 말입니다. 모든 것은 투자를 실제적으로 했던 그 사람, 그 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3년, 4년 전에 가격이 다 떨어졌었죠.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졌을 때 과연 이 청년들이 그걸 보고 서울에 저런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완전히 저 서울 가격이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폭삭 망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때도 이것을 보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또 이런 청년의 뭐 이런 얘기 할 겁니까?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는 와 정말 서울 아파트 사면 큰일 나는구나. 특히나 부동산 사면 완전 망하는구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따라간다는데 금리도 앞으로 올라가고 특히나 뭐 서울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뭐 인구가 소멸되면서 지역이 없어지고 전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와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항상 그 당시 결과만 보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지금 내가 이때 2026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그 나이 때 말이죠. 이 청년 20대겠죠? 저는 40대고. 이 시기에 어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 대통령을 누굴 만나는가 그 시기에 거기에 따라서 내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우스갯소리 됐습니다. 내가 문재인을 언제 만났든지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빚내서 집 살았을 때 그때 내가 집을 샀던 또 안 샀던 또 누구 풍랑농자 얘기만 듣고 계속적으로 집을 안 사고 임대로 돌다가 지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이것 때문에 옛날에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내가 그 당시에 그 어떤 분야 투자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때 내가 공부를 했던 거, 또는 내 주변에 누가 얘기를 해줬던 거, 또는 내 스스로 공부를 했던 거, 강의를 들었던 거, 아니면 정치인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가장 내 현재 관심 있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 환경에서 가장 괜찮고, 가장 안전하고, 내가 조금만 더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성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야, 누구 말 듣고 투자했어요? 뭐 누구 얘기 듣고 했는데 안 올라요? 누구 말 듣고 했는데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성인이. 뭐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택을 했던 것은 본인에게 그것이 가장 맞았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가장 안전하다고 했던 그 당시에 선택했던 그 주체들에게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로운 선택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또는 빌릴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대신에 오르면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지만 만약에 망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인 거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서울의 가격이 막 올라가고 전월세가 없다 폭등한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내가 대학생인데 난 지방에 국립대를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그 부모님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 아파트에 살면서 저걸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 친구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지방의 국립대를 졸업했고 저도 말이죠. 저도 대구에 있고 또 구미에 있는 국립대를 졸업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와 나는 왜 돈이 없지? 우리 집에 왜 돈이 없지? 여기서 근데 갈립니다.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제가 20대 때, 와,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 집에? 저도 예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교 가서 등록금이 저렴했던 국립대학교를 부모님이 가라 해서 또 그 당시에 아무런 그런 내 스스로의 나는 어떤 과가 어울릴까? 나는 어떤 쪽에 내가 적성에 맞을까? 이런 생각도 없이, 야, 너희들 예전에 보니까 그 선배들 보니까 전자과 가니까 다 취업 잘하더라. 그 구미의 대기업들. 그렇게 해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토익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는 어떤 걸 쭉 봤더니 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했던 방법은 나는 공기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학점 관리 플러스 토익은 3학년 전에 끝내고 3학년 때부터 열심히 기사 공부해서 기사 자격증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빨리 우리 집을 탈출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집에서 독립을 해서 부모님과 독립을 해서 나는 나만의 이런 뭐 외지로 가서 일부러 제가 대구를 떠나서 갔단 말이죠. 또 원예력 발전소 다 해외 가는 저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원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좋지도 않은 그 5층짜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시골에서 돈을 열심히 모았단 말이에요. 돈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나는 처음에는 이런 대출에 무서워하고, 아니 왜 빚내서 왜 집을 왜 사라고 했던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주변에 있는 선배들 비교 분석도 되고, 돈을 내가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 30대 초반이었고, 마인드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쭉 살았더니, 저도 이 학생처럼 똑같이 가난하고 지방에서 계속 살았고 지방 국립대에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 제가 다른 것은 이 마인드 자체가 전혀 본인 스스로를 이 대한민국 체제하에서는 본인을 성장할 수 없는 마인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런 마인드는 지금 저 부자들 다 뺐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산을. 이런 마인드와 이런 사회적인 이런 체계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 저 북쪽에서 살면 딱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 그 밑에 보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 지금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다 세금 폭탄 때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금 폭탄.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학생이 나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에 열심히, 그러니까 국립대 가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있습니다. 본인이 뭐 대기업을 원하든 중소기업을 원하든 중견기업을 원하든 저처럼 뭐 공기업을 원하든, 근데 갔습니다. 갔는데 만약에 내가 좋은데 잘 취업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20대 후반에 지나서 30대 결혼하고 집을 쭉 살려고 봤더니만 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덜 버시는 분이 있겠죠. 그분들이 이 학생에게 이렇게 생각. 항상 우리는 역할을 바꿔서, 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내 밑에 돈을 버시는 분, 내 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 가서는 나는 아니지. 내가 왜,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뭐 겨우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돈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이제 내가 자산을 늘리려는데 내가 왜 세금을 왜 많이 내야 돼? 내가 왜? 이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정, 뭐 요즘에 2030 청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공정, 내로남불 이슈다니. 아니 국가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완전히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때려가지고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저 위에 가면 나오죠. 항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이 학생이 이 뇌 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뇌 속에. 그렇게 따지면 저 밑에 있는 더 하층,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은, 아니 나는 지금 지방에서 2년제 나는 일반 저 4년제 난 대학이 아니고 난 2년제 그냥 대학 다니거나, 또는 난 고졸인데 난 중졸인데, 야 너 나보다 더 돈 더 많이 버네? 야 너도 나에게는 너는 그 부자들도 적폐지만 너도 적폐야. 야 너도 돈 좀 더 뜯어내. 너 소득세 더 뜯어내야 되겠고 나에게 돈을 더 줘. 나 공짜로 나 쉴 테니까 나 돈 내놔라고 하면 이 학생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위치인가? 지금은 돈이 없고 지금은 내가 국립대에서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지만 본인이 조금만 더 시간 지나서 본인도 취업할 것이고 본인도 월급 받아가지고 소득세 내면서 살 건데, 본인 그 밑에 있는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하층민이 본인에게 그런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적폐야, 너는 너를 돈 뜯어내가지고 너는 뭐 국립대 나오고 네가 뭐 자산이 있어? 다 뜯어. 더 힘들고 더 시골에 더 완전히 인프라도 안 좋은 인구가 더 적은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 더 인프라를 뜯기 위해서 야 너도 소득세 더 내놔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지금 지나친 비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비약이. 이 친구 논리대로 하면 본인도 그것을 감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는 좀 어느 정도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기업들이 너무나 소홀이나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좀 내려와야 된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이런 자영업 시장이, 좀 자영업자분이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자영업이 지방에 있는 골목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하는, 거기 나와서 돈을 쓰시는 분들 말이죠. 그분들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각각 지방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 그럼 양질의 일자리에서 고용이 많이 되고 매출 확대가 되려면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역할은 오로지 기업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열심히 너희들이 세계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너희들이 매출 올라가고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원해줘야 돼요. 정부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돼야지만 선순환되면서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결혼하고 집 사서 생활하고 거기서 애도 낳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맞다는 얘기죠. 이건 맞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서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너무나 많습니다. 막 부글부글해. 나 완전 저 다 때려잡아요. 20대 때부터 벌써 이런 생각한다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야 이거 완전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마인드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네. 근데 왜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서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본인이 이 입장이 돼봤나요?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까? 혹시나? 당신은 어떻게 그냥 부자인가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 노력 안 했나요? 이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본인과의 같은, 본인보다 더 찢어지는 가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굳이 예전에 취업 안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집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실거주 이런 거 되기 전에는. 근데 또는 그 전보다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대출 내가지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책이 지금 다 좋으니까 못 사는 건데, 다 물어봤습니까?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께 이 학생이 다 물어보고, 야 너 원래 너 부모님이 원래 금수저였어? 너 원래 부자였어? 너 정말 너 근로소득으로만 돈 벌기 아니고 너 이제 투기꾼 맞아 너? 이런 사고방식. 나만이 옳고 나만이 열심히 하고
내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부자인 특히나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은 완전 투기꾼이야. 너희들은 완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어딨나 학생이 나중에 집 살려고 하면 돌아보라니 집 살러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야 이 집을 사야 되나 저 집을 사야 되나 와 이거 오를까 말까 이런 고민 또는 대출 알아보러 은행 다니면서 와 내 소득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어떤 은행이 이거밖에 안 나오고 어떤 은행 DSR 걸려서 이거밖에 안 나오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한번 이것도 안 해보고 샀는데 그러니까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과연 내 마인드가 집 가격이 떨어지면 과연 와 내가 이거 괜찮아 나는 뭐 집값 떨어지든 말든 실거주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상대적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안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있는 것은 청년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지금 냉정하고 차갑게 덜 차게 지금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 지역에서 또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열심히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돈 열심히 모아서 소비 지출 통제하고 20대 때 특히나 소비 지출을 통제해서 선저축 후 지출을 하면서 저축에 내 월급의 70% 저축하고 할 수 있나요? 해봤나요?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 안 해보는데 무슨 돈도 모아서 아파트를 뭐 100% 다 대출해주는 것도 아닌데 요즘에 대출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보지도 않은 청년들이 말이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입을 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 지식이 수준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본 사람 앞에서 물어도 보고 아니면 책이라도 한 권 투자를 부동산 샀던 투자 관련돼서 내 집 마련하는 거 관련돼서 책이라도 도서관 가가지고 한 권 읽어보고 진짜 저게 불로소득 맞나? 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왜 저건 불로소득이 아니구나. 저거 정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땀과 피와 이 소비 지출 통제 그런 생각하니까 저도 옛날에 돈 아껴가지고 돈 모았던 그런 20대 30대 시절이 있었는데 청년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지금 지방에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더더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적 박탈감 왜 느끼죠? 왜 그만큼 더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더 큰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그만큼 더 크게 저보다 더 많이 알아봤을 거고 저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돈을 넣었을 거고 저보다 더 큰 대출을 레버리지를 냈을 거고 그런 사람들 매달 더 나가는 원리금 은행 갚아야 되는 돈이 엄청 더 클 건데 저는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겠죠. 자산도 되고 매달 현금 흐름도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급단기적으로 내가 투자했던 투자 자산이 늘어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이런 단계로 못 간다. 둘이 합쳐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사가지고 하나하나씩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전 대부분을 보거든요. 아니면 옛날부터 정말 쌌을 때 사서 10년, 20년, 30년 살았다면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그것만 보고 결과론적으로 그것만 보고 야 저게 집 가격이 야 저거 완전 너무 비싼데 저거 완전 불로소득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본인의 만약에 집이 작아라면 부모님 집이 만약에 4억대 5억대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잖아. 그 밑에 상대적으로 내가 빌라 살고 1억대 2억대 또는 그보다 더 밑에 사시는 또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신의 부모님도 적폐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저게 5억에 집에 살아? 너 뭐야 너 적폐 세력이네? 아니 우리 지금 여기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나 엄청 느끼는데 야 너도 소득세 더 때려. 너 5억 이상 4억 이상 아파트도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 다 때려가지고 너희들 세금 폭탄 맞을 거야 라고 했을 때도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것도 왜?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왜 당신이 기준이 돼야 돼? 왜 당신의 기준에서 모든 그것을 저보다 저 서울 부동산에 저거는 불로소득이고 저거는 왜 세금 폭탄 때려가지고 이것을 종부세 강화 양도 차익을 환수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재원을 확보된 것을 지방 인프라로 넣어야 된다. 아니 부자 돈을 뺏어가지고 지방의 재원으로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왜 내 돈을 니한테 왜 줘야 되는데? 이 국가에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보고 박수치고 아니 당신도 뺏길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호응하는 사람은 제 댓글에 만약에 영상 댓글에 그게 학생이 그게 맞지 지방과 서울의 격차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일자리가 지방 내려야 되는데 이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말고 항상 내가 피해자고 내가 피해의식이 막 가득하고 나만 막 감성적이 되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뭐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이런 마인드가 20대 때부터 가지면 30대 40대 가면 인생 폭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완전히 이런 마인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40대 가가지고 노력 안 하고 제대로 된 노력 하나도 안 하는 놈들이 꼭 가가지고 40대 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뭐 자산을 뭐 누리고 싶었는데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뭐 체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뭐 회사에서 일 조금만 하면 내가 힘들어서 나 인간관계 힘들어가지고 야 인간관계 안 힘든 회사원이 어딨냐 세상에 다 힘들죠 다. 물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면 회사에서 조직에서 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피해의식 가지지 말자.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또는 이 친구 말고 이 친구는 제가 바뀔 수 없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나 젊으신 분들 또는 내 자녀가 20대, 30대가 됐는데 절대로 피해의식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부모가 어느 정도로 5년이나 이렇게 키워가지고 요즘 이렇게 됐다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다 해줄 필요 없습니다. 애들. 어느 정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가정 형편 내에서 다 설명해주고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너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우리 엄마 아빠 경제적인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너에게 다 해줘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중에 노후자금이라든지 은퇴 시점에 너희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확실하게 이 청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이죠. 해줘야 된다. 다 5년 이거 다 퍼주고 다 해주고 했다가 완전 애들이 나약해지고 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그러니까 세금 폭탄을 부자들에게 때려가지고 종부세, 양도세 차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 지금도 얼마나 높은지 모르나 봅니다, 이 친구는. 항상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면 뭐 소득 구간을 더 세율을 높여가지고 더 때려야 된다고 하는데, 너 한번 해볼래? 나중에 너 집 가지고 나서 이 젊을 때 얼마나 내가 치기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쪽팔리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모르면 입 닥치고 있으라고. 그냥 제발. 모르는 데 나와서 네가 뭔데 뭐 지방 재원을 부자들이, 서울에 집을 있는 사람들이 너희한테 왜 그걸 왜 줘야 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것을 또 좋다고 박수치고, 그래 부자들 더 돈 다 뺏어가지고 다 오아둥둥 다 같이 나눕시다. 위로 가라. 위로.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왜 있냐고. 답답하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는 확실한 정책이 국립대를 지원을 해야 된다. 국립대를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국립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국립대 쪽으로 지원금을,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국립대로, 그러니까 사립대는 안 넣어야 되나요? 국립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국립대를 집중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 얘기가 지금 청년들이 특히나 실업이라든지 청년 취업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특성화, 예전에 막 이렇게 지원 사업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각각에 있는 기업들의 취업이 우선시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나요?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야? 우리나라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모든 생산의 주체는 오로지 온리 기업이다.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을 이 친구가 돈만 달라 아우성 치지 말고, 과연 내가 CEO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과연 그 지역에 내려가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나 지금? 이거부터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죠. 먼저 생산이 있어야지 그 돈으로 지원을 하던 기업에서 소득세나 이렇게 많이 내잖아요. 법인세 같은 거 많이 내면 그것이 지역에 들어가고, 지역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것도 되고, 돈이 있어야지 뭘 나누지. 없는데 이런 마른 오징어, 마른 수건을 짠다고 물이 나오나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업 활동하려는 아주 좋은 지금 정보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법안 통과된 거, 노란봉투법 됐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든, 여러분들 그거부터 학생들이라면 진짜 정신 똑바로 바뀐 학생이라면, 내가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그 기업에서 공채도 없어지는데 그 제대로 매년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업 CEO나 사장이라든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청년 취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그냥 구멍 뚫린 그 병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 환경이 돼 있는가, 대한민국 지금 기업 활동하기, 사장이나 CEO 우선으로 먼저 이렇게 환경성이 돼 있는가, 환경이 말이죠. 되고 나서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기업들이 좀 내려온다, 좀 분산 배치해서 거기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 근데 돈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저출산 쪽에 매년 수조가 들어갔다 그러죠. 지금까지. 그렇다 해서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듯이 무조건 돈만 때려붓는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마인드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보다 상대적인 것을 많이 뺏기를 원하고 국가가 나서서 해주기를 원한다면 당신 것도 너만의 학생 또는 너의 부모님도 뺏길 각오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서는 적폐 세력이고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명심해야 된다. 왜? 이 모든 사회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자기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네? 그럼 모든 게 내로만 부리고 공정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저는 인간의 판단을 그 기준에서 있어서 저 사람이 같은 말을 했을 때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내가 거길 왜 들어가? 라고 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매고 자기에서는 한없이 다약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런 사람은 그냥 안 보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것이고, 우리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두 번째만 만날 필요 없다니.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발상,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큰 시장, 큰 국가,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통제를 해야 되네. 통제. 이게 통과되면, 이 학생대로 말을 되면 주구장창 계속 되겠죠. 왜냐하면 더더더 경제적으로 내보다 힘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더더 많이 드러난 구조이기 때문에 다 뺏어간다. 다 뺏어가고 위에 상위 0.000 몇 프로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국가로 돼버리는 것이 바로 멀리 있지 않죠. 조리 있잖아요. 바로 그걸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학생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러지 말자, 또는 내 자녀에게는 절대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지 말자 라는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학생에 대해서 제가 오늘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좀 더 세게 할 수 있었지만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쳤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